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미국 주식 대폭등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최고의 주식은 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결국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오늘 댓글 좀 보니까, 대충 보니까 오늘 벚꽃 사이로 눈꽃이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벚꽃이 피는 때가 눈이 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이 심해서요. 그래도 이 벚꽃이 흩날리면 마치 눈발이 날리는 듯한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봄이 왔고 그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도요. 이미 이제 봄이 왔고 봄을 넘어 여름 같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꽃도 정말 여기도 많이 폈고요. 그리고 날씨도 후끈후끈하니까 어저께 그 산타모니카 다녀왔었거든요. 가족끼리 가서 만난 거 먹고 바다에 이 어떤 누가 멋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왔는데 오늘도 조금 바빠가지고 올리지 못할 것 같고 내일쯤에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모니카의 아름다운 정말 그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또 이 투자 철학을 배워봐야겠죠. 오늘 워렌 버핏 1부 때 예고했던 것처럼요.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요. 참 좋아요. 그냥 핵심을 찌릅니다. 폐부를 찌른 듯한 애둘러 돌아가지도 않아요.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항상 언급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거의 같이 인생과 투자가 같은 이 소위 그냥 오버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한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Remember that the stock market is manic depressive다 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 짧은 말인데 그냥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다 끝내버립니다. Remember that the stock market is a manic depressive라는 거예요. 여러분, manic depressive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나라 말로 조울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manic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depressive는 굉장히 다운되는 상태죠. 우리 한국에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요, 우울증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굉장히 하이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높은 흥분된 상태가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디프레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병과 같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은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바로 이 조울증과 같은 것이 주식시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The stock market is a manic depressive. 와,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폭락했어?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이래? 왜 주식시장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워렌 버핏 얘기를 딱 들려주십시오. Stock market is a manic depressive. 주식시장은 조울증과도 같은 거야 라고 한마디 툭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주식시장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가 22% 뛰어오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오르다가 또 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요즘이 전형적인 지금 그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 트럼프 덕분에 미친 상승했잖아요. 테슬라가 특히 그랬죠.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 테마주로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폭락하죠. 근데 그게 트럼프 때문에도 떨어지고 관세 때문에도 떨어지고 또 머스크가 트럼프와 이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가 되면서 같이 줄기차게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브랜드 데미지가 온다.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가 그러니까
머스크를 공격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주가가요, 출렁출렁합니다.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22%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막 계속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은 manic depressive라고 하는 조울증이다라는 거, 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게 소위 워렌 버핏은 이걸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하고 애플이 특히 막 데미지가 제일 컸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90% 이상 애플에서 그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160%, 150% 서로가 때려버리면요. 서로 그냥 애플은 그냥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애플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 한마디도 하는 거 봤습니까? 워렌 버핏이 나와가지고 애플 주식 망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워렌 버핏은요 그냥 태연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요즘도 그냥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그냥 햄버거 맛있게 씹어 드시고 그리고 콜라, 지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콜라를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면서 또 신문 쫙 보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이 옛날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뭐, 그 모든, 웬만한 종이신문은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전반부에 미국 그 뉴스도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자, 그래서 지금 뭐, 버핏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요. 그냥 태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애플 주식이 30%가 빠지건 40%가 빠지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늘 그냥 즐거우세요. 늘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냥 아침 드시고 신문 보시고 독서하시고, 그리고 뭐 그냥 또 싸진 주식이 없나? 싼 주식이 없나? 이런 것도 보겠죠. 또 버핏이 샀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죠. 나중에 또 3개월 뒤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13F 파일이 이제 나중에 공개되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뭐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버핏은요 너무 일상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그냥 누리세요. 주식의 변동 때문에, 주식의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일상을요 빼앗기면요 너무 서글프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건요, 경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식 시장의 폭락과 오르락 내리락 때문에 막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쪼그라들고 일상이 붕괴되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요, 안 돼요. 주식 시장은 소위 말해서 디프레션이 오고, 막 이 매닉 페이스, 디프레시브 페이스 이게 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운동하면서 소중한 일상들을 잘 누리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봄날에 나들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가족과 함께 이 산타모니카 나가가지고요, 바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변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요, 바로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어저께 또 이제 온 가족이 앉아서 먹는데, 사진도 찍고, 어제 이제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그 이제 산타모니카에 그 피어가 있어요. 그 피어의 그 끝에 보면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바닷가 맨 끝이거든요. 피어 저 끝에, 부두죠. 부두 저 끝에. 거기 이제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기서 식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바다도 보고 즐기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오르건 내리건 우리에겐요, 일상을 지키셔야 돼요. 소중한 일상을 빼앗는 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라 그랬죠. 그냥 열심히 돈 버시고 현금 채굴하시고 그리고 만난 거 사드시고 운동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을 그렇게 건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름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추수하는 때가요. 어마어마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에 함몰돼 가지고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버핏 할아버지처럼요, 그냥 늘 본인의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맛있게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시면요, 결국 시장이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많은 부분 지금 다 면제시켜 줬지 않습니까?
주가가 아마 월요일 날부터 폭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씨벨트 잘 매시고요. 또 뭐 변동만 없으면 돼요. 변동만. 또 뭐 내일 주일날 또 뭐 미국 시간 내일 주일이거든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부글부글 대폭발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대감 가지시고 그냥 하루하루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 트럼프가 왜 지금 오늘 아주 선별적으로, 현재 뭐 특히 이제 그 핸드폰이랄지, 랩탑이랄지, 또 플랫 패널이랄지, 반도체랄지, 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겠다. 이그잠션을 주겠다라고 그 항목들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여러분, 디테일함의 차이거든요. 자, 지금 이 트럼프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미국이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45%까지 중국 상품에 대해서 매기지 않습니까? 관세를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 그럼 끝까지 가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면서 중국도 지금 한치도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당황했을 겁니다. 중국이 일기 때와는 달라요. 그때는 시진핑이가 그래도 뭔가 말로 하자, 협상하자 뭐 이러면서 뭐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전부 다요. 전 세계가 트럼프의 스타일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가 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윽박 지르고 나중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뭐 이런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중국은 철저하게 준비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받아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쪽이 훨씬 더 둔탁해요. 굉장히 덤을 합니다.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나바로가 짠 이 관세 정책을 보면요. 너무 덤을 하죠. 그냥 바보 같다는 거예요. 돌보다도 더 멍청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이 그림만 보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요. Export to China,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보세요. 위에. 지금 이 노란색이지만 위에 좀 완만하죠. 저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수입하는 물건이요. 아래쪽으로 쭉 크지 않습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래쪽으로 그래프 이렇게 차이 나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이요. 미국에 어마무시하다고요. 이걸 당장 없애버린다?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망해요. 그러다가요. 미국의 지금 많은 업체들이 다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자른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45%를 때려버린다? 2배가 넘잖아요. 이런 걸 가격을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145% 매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중국에게 데미지가 크기보다는요,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기업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145% 매겨버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의 관세가 이렇게 쌓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러니까 머스크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고 세상에 벽돌보다 더 무딘 이런 정책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는 나바로를 깠지만 트럼프에게 직언을 한 거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 망한다.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트럼프를 지지했던 실리콘밸리의 CEO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 트럼프를 믿었던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월가가 대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지한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이거 미친 짓이라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self impacted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학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사단들이 다시 준비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준비해 와가지고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 우리 발등 찍기라면서 그래서 결국은 세밀하게 오늘 좀 더 분석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미국 산업에 너무 중요하니까 굳이 여기 관세 때려봐야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본인들 발등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세를 때리더라도요, 관세가 필요하더라도 정말 세밀하게 항목별로 그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둔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둔탁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너무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아주 지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는요, 제발 발등 찍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주 이제 그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다시 아마 월요일부터 키를 잡아가고 나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번에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지금 막 2.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트럼프가 기름값도 떨어뜨리면서 2.4%,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2%대가 이게 이제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요, 금리 인하 생각이 없어요. 금리를 빨간색으로 했지만 그냥 holding rate steady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유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맞춰서 좀 금리를 내려줘야 부동산도 활성화되게끔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대요. 왜냐면요,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오히려 물가가 향후 몇 개월 내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무분별하게 관세 때렸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어디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가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리는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역으로 거꾸로 오를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관세를 그냥 오히려 그냥 적당히 한 번에 다 끝내버렸으면요, 훨씬 더 오히려 기름값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연준이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발동시키다 보니까 연준은 이 관세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우려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변화를 계속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물가도 기름값의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떤 충격들 속에서 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요, 사실은 내려가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로맨틱한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의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자, 테슬라 중동에서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정말 그 영상들이요,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그 사막이죠. 이 사막에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기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중동에 살고 있는, 사막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낙타를 끌고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이버 트럭이 딱 서 있죠. 정말 여러분이 옛날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디즈니 영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 노래에 보면, 알라딘이란 노래 보면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렇게 쭉 나오면서 Whole New World, 아시죠?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Whole New World, 그 표현인데, 새로운 세상,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양탄자를 타고 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이 별표 친 거 보세요. A new er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 new era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동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동안 이쪽은 자동차를 팔지도 못했잖아요. 뭐 사이버트럭도 그렇고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도 제대로 팔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이 테슬라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장인데 드디어 이 중동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시장에 이 테슬라가 이제 이 사우디랄지 아랍에미레이트랄지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들 아닙니까? 인구도 나쁘지 않아요. 요 지역 세 개 지역 합치면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뭐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면요. 그 이 세 개 지역 합치면요. 대한민국 인구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요가 있고 이쪽은 또 중동 오일 머니 아닙니까? 부자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판다고 하는 건요. 테슬라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테슬라가 아직 팔지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간다?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a new era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영화의 우리 알라딘의 그 노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Whole New World. 완전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정말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도 그 데스밸리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막이 있어요, 가운데. 그 샌듀이라고요. 근데 그 사막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해질 무렵에 딱 서 있으면요. 저는 거기 가면 보통 몇 시간씩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그 사막에 그 사막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그 로맨틱하면서도 우리 어떤 그 감성 자체를요. 굉장히 자극합니다. 굉장히 깊이 조용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낙타 옆에 걸어가는 이 사이버 트럭을 딱 보니까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테슬라가 열어낼 앞으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자율주행이 오고 또 저렴한 테슬라 차가 출시가 되면요.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은 테슬라의 한 해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상승하는 주식이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오늘 S.E. 로빈슨 주니어라는 분이 테슬라의 그 새로운 메가팩 공장 부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요, 오늘 그 찍어온 영상들을 보니까 새로운 그 메가팩 공장, 그 세 번째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그 열심히 이제 공장 부지를 닫고 이제 정말 공장을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건설 현장을 이제 오늘 다녀온 사람인데, 이 메가 팩토리가 이 지역에 세워졌을 때에 어마어마한 또, full steam ahead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 스팀을 뿜어내면서 미친 듯이 여기서 이제 메가팩을 생산해 낼 걸 기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위에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The first look at where Tesla brand new mega factory will be in Texas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이 텍사스의 이 새로운 그 메가팩 공장인데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 공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상하이 공장이 작년 말에 완공을 해서 작년 말에 테스트를 하고 올해 이제 한 2월, 3월 어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완전 매스 프로덕션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서 지금 뭐 호주로 보내고 중국 내에도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들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메가팩도요. 미국에서 프리몬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것보다도 사실은 중국 자체에서 만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또 거기서 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덜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세랄지 미중 무역 전쟁이랄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중국에서 만든 거는 그쪽 일대를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만 해도 굉장히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세 번째 공장을 상하이 공장, 두 번째 공장이 완공되고 대량 생산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대량 생산 하자마자 새로운 공장 부지를 텍사스에 정해가지고 세워나가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공장에 들어갈까요? 이 말은요,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가팩 수요가 앞으로 에너지 소위 저장 비즈니스가요,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요, 공장 짓기를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멕시코요. 그때부터 수요가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수요가요,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 테슬라는요, 거의 이제 200만 대 수준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200만 대 수준 왔다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차로서 이 가격대는요, 그 정도 수요가 딱 적당한 거예요. BMW, 벤츠 다 그 또래거든요. 그 지금 이 프리미엄 차들은요, 다 거의 200만 대 수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다른 그 도요타랄지 폭스바겐이랄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려면요, 그거보다 더 저렴한 차가 나와줘야 돼요. 더 대중적인 차가. 그래야 더 많이 이제 이 대중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저렴한 차를 이제 내놓는 거, 그거는 이미 이제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게 되면요, 확실히 저변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테슬라의 현재 프리미엄 레벨로서는 한 200만 대 정도가 딱 이제 맥스가 되는 거예요. 저렴한 차가 나와줘야 이제 여기서 300, 400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메가팩도요, 공장을 또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수요가 계속 밀려들고 있고, 그리고 미래 전망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공장까지 짓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캘리포니아 공장도 있지만 이 텍사스는 여러모로 또 테슬라에게는 어떤 인건비랄지 인건비 세금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이 메가팩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다라는 것은 고무적이고, 테슬라 에너지가 많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배하고, 중국이면 호주, 사실은 테슬라가 한 3, 40% 정도는요,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공장 지어지면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몇 년간은요, 수년간은 아마 연간 50%에서 70% 이상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거예요. 자,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너지 공장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미국에서의 판매 데이터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래쪽에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요. 자, 지금 미국에서 이번 1분기 판매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좀 저조했잖아요. 다들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트랜지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보십시오. 빨간색이 테슬라거든요. 단독으로 12만 거의 7천 대 정도 팔았어요. 구체적으로는 12만 6,820대를 팔았거든요. 1분기가 저조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만 이렇게 지금 현재 7,800이 됐거든요. 근데 테슬라 외에 오른쪽에 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거의 한 10개 이상의 대부분의 기업들 있죠. 여기에 포드랄지, GM의 쉐브랄렛, 또 BMW, 현대, 폭스바겐 다 토탈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한 15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의 테슬라보다 조금 높은 건데 전체 다 합치더라도요. 얼마나 테슬라가 여전히 독보적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번에 그 모델 Y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 판매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 전체 미국 시장에서 1분기 때 마켓 쉐어가요, 점유율이 45%가 나왔어요. 자, 옛날에 초창기에 70%, 60%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려왔죠? 이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40%대 떨어졌다라고 해서 야, 끝났다가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대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전체가 파이가 커지면요, 테슬라의 이 지배력은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모델 Y가 6만 4천 대 정도 팔았죠. 그리고 모델 3는 5만 2천 대, 사이버트럭 6,400대, 모델 X 3,800대, 그리고 모델 S가 한 2천 대 정도. 그러니까 여기 럭셔리 브랜드들은 좀 덜 팔리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델 Y가 보통 매코로에 한 8에서 한 10만 대 정도 팔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 모델 Y가 한 20
12% 정도였는데 보통 한 이 테슬라가요 한 10만 대 정도 팔게 되면은 이 전체에서 한 30 몇 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덜 팔았지 않습니까? 이 트랜지션 때문에 그게 한 10%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를 넣게 되면요, 전체 마켓 점유율은 한 55%였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뉴 모델 Y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폭발적인데.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인기 폭발할 겁니다. 지금은 막 미친 듯이 찍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50% 이상은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배력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요. 테슬라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만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좋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금 회사들은요. 저 지금 뭐 현대건 뭐건 지금 이 폭스바겐이건 이들은요.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만드는데 다 마이너스라고요. 만드는데 계속 돈이 계속 그냥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버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들이 이걸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전기차에 투입해서 딜러십을 통해서 팔긴 팔아요. 근데 팔긴 파는데 중요한 것은 마진이 생기냐 안 생기냐라는 거예요. 마진이 남느냐 안 남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진짜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뭐 팔았다 하지만 진짜 다 팔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딜러십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그게 판 걸로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내연기관차들은요, 자동차 생산했죠. 딜러십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 걸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딜러십은 마당에 계속 쌓여가잖아요, 재고가요. 그래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뭐 이럴 정도가 생길 정도인데, 아무튼 내연기관차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찍어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는 어찌됐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고 여기서 한 55%가 나온다고 보고 이제 저렴한 차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배력을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이 디퍼런스를 만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딱 나오게 되면요, 이제 뭐 이 자율주행 덕분에 더 많이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왜냐면 자율주행은 점점 더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SD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는요 정말 밝아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내려와 준 건요 200대로 너무 땡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뭐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졌고 이러는데 다 복귀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 Y가 들어오고 새롭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저렴한 차가 나오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숫자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불리시하게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는 기회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리아 정교수였습니다.